안녕하세요. 이렇게 유튜브에 자료를 올리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딥러닝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자료 올려놓으신 거 보면서 많이 도움이 참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 딥러닝 커뮤니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제 이름, 닉네임은 오캄이고요. 뭐 실명을 공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닉네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업무만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한 1990년대 후반부터 데이터 분석 업무를 시작했죠. 그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에 있었는데 그때 주로 하던 일이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와서 사스로다가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다음에 파생명수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객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디렉션도 만들어주고 예측 모델 같은 거 만들어서 마케팅 타겟팅 할 때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하면 효과 측정해주고 그런 일을 주로 한 3, 4년 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 CRM이라는 게 굉장히 떴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시블, 오라클 소프트웨어 위주로다가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 갑자기 CRM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은 없이 분석하는 사람 없이 비싼 소프트웨어만 사가지고 쫙 깔고 했는데 뭐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CRM 찬교를 맞았죠. 그다음에 CRM 하던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그때 저도 혹독한 겨울에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못 빠져나가고 계속 데이터 분석 업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한 6, 7년 전에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그런 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보게 되었죠. 근데 이게 딥러닝, 머신러닝까지는 제가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딱 딥러닝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 그래서 최근 한 6, 7개월 동안 좀 시간을 할애해서 저녁에도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파이썬 통해서 딥러닝을 구현하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예전에는 주로 하던 일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 인사이트를 찾는 일.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줌으로써 지원을 하는 일. 세 번째는 통계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예측하는 일. 네 번째는 리포팅 같은 거 하는 일인데요. 그런 것들을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 딥러닝 기술을 보면서 기계가 이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거를 기계가 대신한다는 할 수 있다는 거가 이게 기존의 저 같은 데이터 분석가에게는 굉장히 큰 임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마스터해야겠다. 그 강한 일념으로 최근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공부했던 거를 혹시 또 계속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저도 정리하는 겸 그다음에 도움도 드릴 겸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 problem statement 뭐 목적도 없이 뭐 분석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뭐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자료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뭘 분석하고 싶은가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scikit-learn으로다가 logistic regression이랑 random forest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스태츠 모델을 이용해서도 로지스틱 리그레션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즘에 핫한 케라스 통해서 딥러닝.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투 히든 레이어이기 때문에 사실 딥러닝은 아니지만 나중에 케이스 스터디 할 때 LSTM 같은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딥러닝이 되겠고 여기서는 뭐 샬로우 러닝이죠. 히든 레이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SIU가 뭐냐면 Special Investigation Unit이라는 건데 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사기성이 의심된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붙어가지고 막 그 검사를 하죠. 이게 사기 청구인가 아닌가. 그럼 이제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 SI라고 부르고요. 그분들이 요즘에 참 사기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 사기 건수가 되게 많아졌다. 인더스트리는 좀 자동차 보험으로 좀 좁혔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이번에 fraudulent claim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그쪽 SI한테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런 거는 진짜 사기가 의심되니까 이런 거 먼저 집중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뭐 그런 식의 플로우가 되겠죠.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보험 사기, 자동차 보험의 사기 청구권을 줄이는 게 목적이 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쓰는 머신러닝 모델이 scikit-learn에서 구현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면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XGBoost 뭐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는 scikit-learn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기존에 데이터 분석, 모델링 할 때 한 50%가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정적이고 단단한 통계 이론에 기반하고 있고 또 개수에 대한 설명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 스코어링 같은 데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많이 쓰고 있죠. 제가 일했던 한 15년 전에 있을 때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다가 신용 스코어링을 많이 했죠. 지금도 아마 신용 스코어링은 로지스틱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단점이라는 게 이제 선형 모형이라는 건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점이자 단점이죠.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개수 설명이 가능하고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거는 조금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변수를 갖다가 범주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선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또 후작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ikit-learn이 일반 통계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작동을 잘한다. 그런 의미로 it often does a better job 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요. scikit-learn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앙상블 모델이랑 이제 부스팅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앙상블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가 대표적인 얘기고 부스팅 모델은 XG 부스트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이게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에 있는 남자들의 평균 키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아무나 랜덤하게 10명을 뽑아서 키를 재고 그 다음에 또 랜덤하게 10명을 뽑아서 키를 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서 이 평균들의 평균은 실제 평균과 비슷해지겠죠. 물론 이거 센트럴 리미트 흐름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앙상블 모델이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아서 평균을 잰 다음에 평균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값 2명을 제거하고 다시 또 2명을 랜덤하게 뽑아서 다시 집어넣고 또 평균을 잰 다음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2명을 또 빼고 이런 식으로 그 잘못 예측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가중치를 준다든지 아니면 제거해서 좀 더 예측력을 올리려고 하는 게 부스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 때 바이어스를 올리면 바이언스를 참 낮추려고 하면 베리언스가 증가하고 베리언스를 낮추려고 하면 바이어스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드는데 변수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그게 예측력은 되게 좋겠죠. 그 샘플 내에서. 하지만 일반화가 안 됐기 때문에 딴 데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잘. 굉장히 낮은 값으로 추정을 한다든지 굉장히 높은 값으로 추정을 하죠. 그럼 베리언스가 늘어나는 거죠. 바이어스를 낮추려고 했더니 베리언스가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고 그래서 둘 다 잡기는 되게 어렵지만 하나를 잡는데 우리가 앙상블 모델을 쓴다든지 아니면 부스팅 모델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scikit-learn으로다가 logistic regression 만드는 걸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약간 기존의 통계 모델 만드는 방식이랑 좀 틀린데, 먼저 뭐 모델 아키텍처를 디파인하고, 이제 그 디파인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인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아규먼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수를 정의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피딩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 데이터를 피딩하고, 그 다음에 그 x를 갖다 넣음으로써 여기 probability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coefficient랑 intercept를 보는 구조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것들이 다 인수가 되겠죠.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은 scikit-learn의 logic regression은 정규화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regularization term이라고 하죠. 그래서 loss function에다가 이거를 추가해 줌으로써 loss function이 어떤 한 웨이트에 한 변수에 너무 큰 웨이트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화를 씁니다. 기존에는 사실 뭐 한 변수가 100개다 그러면은 information value 같은 걸 구해서 한 50개 쳐내고, 나머지 50개로다가 낱개로다가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 뭐 20개 구간으로 나눠서 타겟 변수의 분포 평균 값들을 찍어봐서 어떻게 뭐 fine clashing, co-clashing 하고 스텝 와이즈 돌려서 모델을 정리하는, 뭐 그렇게 빨리 일하려면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이 최근에 보니까 스텝와이즈 셀렉션에 대해서 상당히 크리티시즘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자세히 읽어보진 않아서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스텝와이즈 셀렉션을 쓰니 라쏘 L1 정교화를 통해서 변수를 쳐내는 게 차라리 낫다. 대부분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텝와이즈 셀렉션은 사이클런에 없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포워드 셀렉션이나 백워드 셀렉션은 코드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변수 선택 같은 걸 하려면 그걸 불러와 가지고 임포트 시켜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L1 라쏘 리그레션을 쓰면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뭐 굳이 스텝 와이즈를 안 써도 되겠죠. 여기서 좀 맨 처음에는 이게 왜 한 변수가 큰 개수를 갖는데 방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변수 x1이랑 x2가 있다. 그런데 하나가 0.5, 0.1 이렇게 걸리느니, 이거를 갖다 뭐 0.2, 0.2 이렇게 걸리면 당연히 전체 스퀘어 썸이 더 적어지겠죠. 이거는 0.04 더하기 0.04니까 0.08이고, 이건 0.025 더하기 0.01이니까 0.026,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어사인하지 말고 이렇게 어사인하자는 게 이제 정규화의 기본 개념이죠. 스프레드 시키는 게 그 개수 값이 너무 큰 게 한쪽에 몰빵되지 않도록. 사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돌려보고 사실 저는 멘붕이 왔는데, 여기 보시면 그 통계학자가 멘붕이 온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넣어놨는데, 왜냐면 보통 이제 통계 모델에서는 간결성을 되게 생각하고 해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들을 다 쳐냅니다. 근데 여기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게 다 변수인데요. 모든 개수가 다 걸려있죠. 물론 크게 값이 걸려있진 않지만, 그래서 개수가 스프레드 돼가지고 쫙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우리는 아니죠.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는 참 예측만을 위한 모델이구나. 설명을 위한 모델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사이클런을 쓰면 안 되고 스탯스 모델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그것도 그때 가서 제가 그 변수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1은 보통 이제 라쏘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L2는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L2 레귤라 정교화를 하면 변수가 탈락되진 않고요. 그것도 이제 유튜브나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L1 라쏘를 쓰면 이 변수를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명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L1을 쓰고, 여기에 있는 C 값이 사실 가중치의 인버스인데요. 그래서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정규화 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L1을 쓰고 이 값을 굉장히 작게 하면 몇 개 안 남겠죠. 변수가 다 잘려나가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이클런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참 그걸 깨닫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앙상블 모델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먼저 모델 아키텍처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뭐 200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랜덤 변수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다른 값을 주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선언을 해주면 여러 번 돌려도 같은 랜덤 시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부 값이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트리의 깊이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루프를 돌려가지고 7, 8, 9 그렇게 한번 돌려봤는데요. 그 다음에 x, y를 넣어서 피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값과 예측되는 값을 서로 붙여가지고 이제 10개 구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얼마큼 예측을 잘했는지 한번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10개의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예측된 값을 가장 작은 값부터 큰 값을 소팅을 한 다음에 등간격으로다가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본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observation, 레코드 수가 다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 여기는 아까 저희 주제가 이제 프로드 쪽이었으니까 프로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엄청 예측을 잘하고 있죠. 맨 끝에는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드 개수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깊이가 깊어질수록 당연히 예측력이 좋아지죠. 그럼 깊이를 계속 깊이하면 좋은 것이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예전 바이어스를 낮췄는데 이제 베리언스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샘플에서는 out of sample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서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성능이 한 반타작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오버피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통계학적인 추정이 아니라 이 로스 펑션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무조건 미니마이징 하는데 모든 걸 다 쓰기 때문에 미니마이징 하는데 성공했지만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뤄서 다른 out of time 샘플에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버피팅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를 주고 머신러닝 모델 만들 때는 오버피팅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스태츠 모델이라는 거는 기존에 제가 세스로 통계 모델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아웃풋을 내놓습니다. 딱 이런 걸 보면은 여기 마음이 딱 놓입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뭐 여기 보시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했고요. 로진 모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텍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x3에 지금 개수가 0.7496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띠오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거를 P가 이제 확률이죠. 요거를 선형 모델 뭐 A 플러스 0 뭐 A1 플러스 X1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를 우리가 이 선형 모델형으로 이걸 추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X1이 하나 증가했다. 그러면 사실 이 전체적으로는 A1만큼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풀었으면 P는 2에 맞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1 증가하면 probability는 이만큼 증가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게 유의미한지 아니냐인지 그 p-밸류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통계 모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사이클-런이 나오면서 이런 해석은 빠이빠이.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프리딕션으로 간다. 프리딕션도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회사에서 예측만 하면 좋은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에서는 왜 그런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측력이 엄청 좋다. 근데 왜 그런데?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쓰질 않죠.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런 기존의 통계 모형과 또 머신러닝 모형을 같이 동시에 이용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예측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듀얼 어프로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